안녕하십니까. 한강 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영석입니다. 제가 오늘은 임대사업자,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를 왜 살펴보고자 하냐면 저도 중개사인데 제가 임대사업자 물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담당하시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했어요. 저번에. 그런데 보통 표준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부분만 가입해도 되는데 이거를 전체를 가입하게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15억짜리가 있다고 시가가. 그런데 전세가 8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낙찰가로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경매가 선순위가 없고 저당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90% 정도 낙찰되잖아요. 그런데 70%를 간다 해도 얼마입니까? 15%에 75%면 15억 5천인가요? 15억 곱하기 0.7 하면 10억 5천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도 이 세입자는 8억은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증보험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칙은 전액이에요. 자, 8억. 8억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럼 이게 예컨대 한 200만 원 나온다. 보증보험이 1년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이면 400만 원이야. 예를 들면 150이면 300만 원. 그러니까 2, 300을 3, 400을 그냥 헛돈 날리는 거예요. 실제로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현재 서울 시내 아파트 15억짜리가 절반가까지 낙찰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 비용을 유발시키는 거죠.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아파트 있죠. 임대사업자는 이렇게 하는데 일반 아파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보다 더 높아요. 예컨대 10억짜리라면 예컨대 9억, 10억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더 높은 건 이거는 보험이 강제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 뭐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뭐 재산세, 종부세에서 배제인다든지 여러 가지 특혜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임대사업자는 1년에 5% 또는 계약 2년 동안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그동안 보증금이 낮았어요. 일반 그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험에 들어라고 하는 것은 2021년인가 아마 그때 생겼을 거예요. 강제로. 그러면 오히려 이 더 일반 아파트에 대한 보험, 이 불안한 사람들 위해서 보증보험을 들어야하는데 이런 건 어떡하냐? 임대인에게는 없어요. 의무가. 임차인이 알아서 드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100%. 임차인이 불안하면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지금은 이제 역전세 때문에 약간 이 두 금액이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보호해야 될 것은 일반 전세 보증금인 거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통상적으로 낮아요. 전세보증보험금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임대인에게도 그러면 있는 제도 중에서 어떻게 하면 임대인이 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면서 자기도 임대보증보험을 적게 들어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쓸데없는 돈 안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 중개사한테 맡겨놨는데 중개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돈을 몇백씩 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고 혹시 임대사업자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거나 또는 이 강의를 듣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 업체를 갈아치우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임대인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돈 몇백만 원 쓰게 할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근거 법령이 뭐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예요. 자, 이럴 때는 민간 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드려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금액은 얼마냐면 보증 대상 금액은 전액이에요. 전액. 여기 보면 전액이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처럼 15억짜리가 전세가 8억인데 8억에 대해서 전세를 다 들어라. 그럼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만약에 15억을 7억 5천 정도로 보고 추가되는 5천만 원만 보증보험을 들라고 하면 그나마 보증보험료가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질 텐데 아니 15억짜리 아파트가 단 100만 원에도 팔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 빼고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 되고 무조건 전액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정을 모르는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보증금이 훨씬 더 낮거든요. 대부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차인을 지나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비용을 수반시키는 그러한 불이익을 강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무원다운 탁상공론인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정을 전혀 모르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부를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전액을 다 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들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뭐냐면 사망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뺀 금액의 이상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은 이 가격이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 시행령 제39조에 보면은 이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15억짜리 시세에 8억짜리 전세가 있다. 시세가 15억이고 이게 전세가 8억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하냐면, 자, 여기에 보통은 이제 8억의 전세가 들어오면 그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근저당은 없다고 할게요. 자, 근저당이 있는 경우는 좀 더 설명하고, 근저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자, 이거를 들었을 때 이 가격에 뭐냐면 공시지가를 본하는 거죠. 공동주택가격. 아파트니까 공동주택가격이 있죠. 또는 단독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를 봐야 되겠죠. 공동주택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이다. 6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자, 여기서 6억에서 9억 이하는 1.5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9억이죠. 9억에다가 60% 곱해야 돼요. 0.6이니까 5억 4천이에요. 그런데 전세 금액이 8억이죠. 그러면 얼마죠? 2억 6천만 보호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일부 보증이에요. 2억 6천에 대해서만 보증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충 한 3분의 1 가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을 예컨대 8억 드는데 전체 보험금이 200만 원이다. 2년 동안에. 그러면 2년 동안에 200만 원이라고 하면 3분의 1이면 예컨대 70만 원이다. 그러면 130만 원 아끼잖아요.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낄 수 있다면 집주인, 즉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도, 자, 여기서 뭐냐면 만약에 200만 원이 나왔다면 임대인은 4분의 3을 부담하고 4분의 1은 임차인이 부담해요. 임차인이 돈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임차인도 돈을 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을 쓸데없는 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걱정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규칙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할 거냐.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 가격을 정할 때 공시된 가격으로 하는데, 자, 이거는 공시된 가격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는 공시된 가격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감정평가법인, 만약에 제가 이제 실제로 했던 거는 노량진의 드림스퀘어였잖아. 처음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임대사업자. 그런 경우에 공동주택가격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는데, 감정평가 하나 받고 감정평가 받는데 막 200만 원씩 내라고 하고 보증보험료 따로 내고 하면은 임대인은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했던 거를 감정평가를 원형으로 해요. 대충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쓸데없이 200~300씩 더 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가격에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KB 시세 이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 정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인데 이거예요. 자,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열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게 공동주택가격이죠. 그래서 어떤 내가 임대사업자를 가려고 하는 아파트를 보니까 시가가 15억인데 전세가 8억인데 공동주택가격이 뭐냐, 이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 밑에서 볼 거예요. 그걸 찾아봤을 때 만약에 9억이 안 된다. 9억이 안 된다. 근데 8억 2천이다. 그러면은 근데 8억이라고 할게요. 8억이다. 그러면은 150불 곱해요. 그러면은 12억이죠. 12억에 그 다음에 60%예요. 곱하기 60%면 7억 2천이에요. 그러면 실제 뭐냐면 8억에서 7억 2천 빼버리면
8천만 원만 일부 보증을 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보증 아파트의 그 공동주택 가격이 10억이었다. 그러면 1.5를 곱하는 게 아니라 1.4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억이 되죠. 그 중에서 0.65를 하면은 6424 8억 4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세가 10억이다 그러면 1억 6천만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 근저당이 있으면 여기에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아까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근저당이 4억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처럼 15억짜리가 전세 8억에 하는데 이게 공동주택 가격이 8억이었다. 그런데 150%니까 12억에 곱하기 60% 하니까 7억 2천이었다. 그러면 8억에서 7억 2천 빼면은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만 드는 게 아니라 이 4억도 빼줘야 돼요. 그래서 4억 8천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더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십니다. 어쨌든 이제 제 블로그에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계약할 건데요. 자, 해가든에 이랜드 해가든에 1,805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을 보는 거예요. 자, 공동주택 가격을 여기서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 가격을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보면 공동주택 가격이 있죠. 표준 단독주택이 있고 개별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이거에서 공동주택 가격을 보시면 자, 서울시의 동작구에 서달로에 보시면 해가든 있죠. 그 다음에 동이었고 1,805다. 예를 들어서 열람하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2023년 1월 1일부로 8억 2,400이에요. 8억 2,400. 그 다음에 2020년 작년에는 9억 6,900 했는데 거의 얼마요? 1억 4,500이 떨어졌네요. 1억 4,500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낮춰졌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침체됐으니까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거 볼 필요 없죠. 왜냐하면 계약한 시점이 여기 시점이니까 2023년 1월 이후 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8억 2,400으로 이렇게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나왔고 여기 있었죠. 자, 2022년 1월 1일에 9억 6,900이었고 2023년 1월 1일에 8억 2,400 했어요. 자, 여기서 실제 이제 계약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저당이 없다. 근저당 있으면 그만큼만 빼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억 2천만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될 금액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8억 2천을 전체를 가입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입장에서는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초과된 금액, 기준 금액을 초과된 금액만 가입하면 되죠. 그래서 자,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 8억 2,400에 여기 있죠. 8억 2,400에 1.5 아까 9억 미만은 1.5 9억에서 그 이상은 1.4 곱해 준게 있었죠. 공동주택 가격 그걸 보시면 돼요. 1.5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0.6 60%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면 8억 2,400 곱하기 1.5 곱하기 0.6 하면은 7억 4,160만 원이에요. 여기 나오죠. 7억 4,160만 원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8억 2천원에서 7억 4,160만 원 빼면 7억 7,840만 원. 7,840만 원만 보험을 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 돈 4분의 1밖에 부담 안 하고 임대인이 4분의 3 부담하면 나는 전체 금액을 보호받기 때문에 떼거지 쓸 수가 있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지 쓸 수 있잖아요. 시가가 15억짜리 하더라도 그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할 때 집을 내놓을 때 계약 조건이 뭐냐면 부분 임대 조건이다. 부분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표준계약서 쓸 때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 밑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이 돼야 되지. 그런 이야기가 없다. 마지막에 그 나중에 그 해달라고 하면 또 임차인이 도장 안 찍어주면 돼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런 방법을 잘 알려드릴 거예요. 가끔 가면 임차인이 좀 너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입을 해버려. 자,
자, 뭐냐면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4분의 3, 4분의 1 부담인데 만약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가입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전액을 임대인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치기 손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합의가 안 된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전액을 가입하시고 이렇게 해버려요. 이거 가입했거나 말거나. 그러면은 임차 입장에서는 자기 돈 전액 가입한 돈 내고 또 4분의 1 돈 또 낼 수 또 받아야 또 비용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 입장에서 어거지로 하시면 안 되고 합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부분 보증 보험만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 불안하면 금액을 늘릴 수는 있어요. 서로가. 그런데 원칙적으로 부분 보증 보험만 가입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시고 굳이 불안하셔서 가면 임대인 임차 입장에서 자기가 일반 임대주택처럼 일반 그 임차 주택처럼 자기가 그냥 자기 돈 주고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꼭 이렇게까지 임대인에게 불축의 손해를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죠.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이제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게 뭐냐면 임대 보증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금액이 아까 그 이하인 경우. 아까 얼마 있었죠? 7억 4,16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전세 계약을 7억으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원칙은 뭐다? 전액 가입 조건이기 때문에 일부를 보증을 가입하거나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정도로 임대료를 확 낮추거나 그래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제되는 경우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면제되는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7억 4천 이하면 7억 160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7억 4천으로 해버리면은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 할래라고 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전액 가입이고 예외적으로 일부 보험 또는 면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두어라. 이렇게 임차인은 계약서 쓸 때 받아두시면 됩니다. 꼭 이거를 하셔야 돼요. 중개사가 빼먹고 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중개사의 그 계약상의 과실로 그 보증보험료 돈을 내게 된다면 그 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중개사고니까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에서 보시고 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금액이 낮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어요. 보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에 동의한 경우 동의했다라고 뭐 해야 된다? 서명을 받아야 된다. 아시죠? 서명을 꼭 받아둬야 된다. 자, 일반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될 수 있고요. 가산금리도 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과태료예요. 그 대신 최대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하에서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점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7,410만 원인가요? 이 7,840만 원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실제로 가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서울 보증보험이 있어요. 보증보험 전화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단계를 몇 번 거쳐야 돼요. 근데 보증보험 가입해서 쭉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동작구 같은 경우는 강남 지점인데 이 전화번호를 안내해 줍니다. 근데 이 전화번호 하면 다시 핸드폰 번호가 떠요. 이 번호가. 그래서 주소가 이렇게 되고 보증보험료는 아까 금액이 대략 평균으로 임대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지만 평균 대략 2년 동안에 아까 7,840만 원 정도 되면 약간 50만 원 정도의 보증보험료가 나올 것이다.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4분의 3, 4분의 1로 나누면 75% 37만 5천 원은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부담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임차인은 12만 5천 원 정도 부담을 해요. 그 다음에 서류는 표준계약서, 임차인의 일부 보증보험 동의서 꼭 필요하겠어요. 이거 받아두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의 동의서는 밑에 보시면 돼요. 어디서 보냐? 자, 법무부 법제처 들어가시면 되고 법제처 몰래그.go.kr 들어가서 여기 가면 특별법 49조, 그 다음에 시행령 39조, 그 다음에 시행령 규칙이 있어요. 별표에 들어가시면 24호가 뭐냐면 표준임대차 계약서. 근데 이건 공인중개사가 써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5호가 뭐냐면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서야. 그러니까 이거를 출력을 해서 반드시 임차인의 계약 때 동의서를 같이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끼리 문자를 주고받았으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때 받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면은 전화번호가 이렇고요. 2호 7,840만 원 대해서는 보험료가 보증보험률이 0.099에서 0.43%인데 이게 신용도 다르대요. 근데 제 신용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토스로 보니까 1000점, 그다음에 900 몇 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도 여러분들 임대인의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보험료가 달라진다. 그래서 중간율로 했을 때 대략 1억에서 20에서 23만 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면 되겠지만 허그가 좀 더 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는 보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표준계약서하고 이거 동의서만 사진 찍어서 휴대폰 보내면 된다고 휴대폰으로 다 있는데 여기는 서류가 많아요.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 한번 제가 주택도시공사에 전화해서 직접 받아보니까 임대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업자 사본,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증 사본, 그 다음에 임대계약서, 주택가격 출력물, 감정평가서가 아니죠. 공시가격이니까 조회화면 출력. 그 다음에 KBC세도 아니고요. 뭐 시가 표준액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우리는 공시가격으로 했죠. 자, 그런 공시가격 없을 때는 뭘로 한다?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특기사항 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인감 복잡하죠. 건축물 대장, 일부 보증가입. 아니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왜 이런 걸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쓸데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것 좀 규제를 폐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필요시 추가 서류 뭐 이렇게 작성하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 방법도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은행에서 가입하는 방법, 네이버로 가입하는 방법, 지사 아까 얘기했잖아 허그 지사로 가입하는 방법, 안심전세 어플 이걸로 가입하는 게 있는데 아마 네이버로 많이 저는 옛날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네이버 임대보증 신청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유의사항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필요서가 갖추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뭐다? 자, 민간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은 일반 임대차의 전세보증금보다 낮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임차인을 지나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이것을 규율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면이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굳이 가입을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가입 안 하면 과태료 3천만 원까지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는 등록 말소되면은 임대사업자로 혜택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를 가입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재산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입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공동주택 가격의 몇 퍼센트? 1.5를 곱하고 전체 금액의 60%만큼 무슨 거기에서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 금액만큼 더해주고 그 금액을 임차 보증금에서 빼서 그 차액에 대해서만 일부만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쓰면서 표준계약서도 2페이지인가 2페이지인가 보면 쓰는 게 있어요. 체크하는 게 그걸 쓰고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서도 반드시 받아두어라. 이렇게 해주는 공인중개사는 믿고 맡길 만한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고 이걸 몰라요. 임대인이 물어봤을 때 몰라요. 또는 임대인이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무조건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전액을 다 해줘 버렸어요. 물론 임대인이 이제 물건을 내놓을 때 그런 조건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을 안 해도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좀 아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이 예컨대 보증보험료 예컨대 1년에 200만 원, 250만 원씩면 2년이면 400에서 500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2년 동안에 보증보험료를 예컨대 40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350만 원 더 내는 거 아니에요. 임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런 부당한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이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를 게을리하는 공인중개사는 가급적 멀리하시고 반드시 이거를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이거를 알려주는 공인중개사하고 계약을 하셔라. 이렇게 해서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하고 보니까 이거를 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몰라요. 물어봐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내가 직접 챙겨야 되겠다. 내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도 나만큼의 뭔가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 것과 자기 게 아닌 것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임대인이 스스로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건 이제 계약이 앞두고 있어서 이 생각이 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이면 얼마예요? 350만 원씩 10년이면 3,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는 만큼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